네, 청년 창업 런웨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뮤지컬, 마술, 미술, 사진에 이르기까지 최근에 자신의 넘치는 끼를 창업으로 연결시키는 예술 분야의 창업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분 역시 남다른 손재주를 활용을 해서 내 사업의 꿈을 멋지게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런 느낌 괜찮은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한지 조형공예가 조성욱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지 예. 조형공예가. 예. 예. 한지는 여러분들 다 아실 테고요. 네네네. 사실 한지 공예라고 하면 좀 영역이 작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제 나름대로 조형적인 죄송한데 가면이 작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제 얼굴이 큰가요? 예. 벗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벗고 편안하게 얘기를 나눠볼게요. 예. 굉장히 불편하셨죠? 예. 되게 불편하네요. 예. 불편한데 말씀 잘하시네요. 예. 네. 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한지조형 작가 조성욱입니다. 나름대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한지를 이용한 공예품에서부터 조명, 그리고 인테리어 소품, 그리고 건물 외관에 이르는 여러분들 아시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거, 건물 외관에 있는 것들 아시죠? 그런 것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한지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한지조형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제 연등 축제. 그렇죠. 예, 그런 거가 있을 수 있겠고 등불 축제 이런 지역 축제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우선은 제가 우리나라 시장을 봤을 때 연등 행사 같은 걸 많이 하는데요. 보면은 사실 청사초롱 사실 많이 이제 일관화된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새로운 개념으로 제가 한지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한지를 씌운 이미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들만의 축제에 맞는 조명등들을 디자인해주고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시민들이 참여해서 글씨도 쓰고 소원을 쓰고 있는 그런 등들을 제작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어떤 건지 우리가 얘기만 들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신 영상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조형 작가 조성욱입니다. 저는 작품 활동도 하고 있고 사업적인 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하고 있는 작품 활동과 사업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여기는 지금 제가 작업을 하는 공간입니다. 여기 모든 하나하나는 제가 직접 제 손으로 다 만든 공간이고요.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작업을 해서 좀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굉장히 애착이 가는 공간입니다. 자, 제가 작품을 하고 싶을 때나 머릿속에 복잡한 것들이 있을 때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제가 2001년도에 개발한 한지 향랑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상품성을 가지고 대중에게 어필하려고 했던 첫 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지를 보시면 주름이가 있습니다. 주름 한지를 이용한 작품들을 저는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들을 자세히 보시면은 모든 작품에 주름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단들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제 작품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한테 애착이 가는 작품이라고 하면은 저 뒤에 있는 여인의 향기라는 작품입니다. 제가 조형적인 부분들을 시도하게 해준 작품인 것 같고요. 이미지적으로 또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남아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도 좀 비슷한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 작품을 이용한 요소라든지 사업적으로는 축제라든지 이벤트 그런 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기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저희가 또 스튜디오 앞에
또 직접 만드신 거죠? 예, 예. 종이를 제가 이제 네네. 그 주무르는 걸로 특허를 냈거든요. 사실은 이제 예. 새로운 한지를 주름한지라고 그래서 예. 이제 원래는 전통 기법에 줌치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네. 좀 대량화할 수 있는 기법들을 개발을 해서 네. 그 특허를 2001년도에 출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그 기법을 가지고 모든 작품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개인 소장용으로 전시회를 하기도 하고요. 예. 어떤 이제 이런 거는 작은 소품 형태지만 예. 좀 크게 확대를 하면은 인테리어 용도로도 쓸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우리가 아.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인테리어를 하신 게 있나요? 예. 겨울이 되면은 그 빌딩들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걸 좀 하거든요. 예. 뭐 몇 년 전에는 뭐 서울역 앞에 연세 빌딩의 전체 트리 같은 것도 했었고 뭐 오. 지금은 몇 년째 저기 SK 에너지 그 청계천에 있는데 예. 나무에 동그란 그 등들이 이렇게 예. 겨울이면 걸려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제가 지금 몇 년째 제가 하고 그걸 있습니다.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사실 혼자 하지는 않겠죠. 그걸 예. 하려면 뭐 크레인도 타고 올라가야 되고 예. 만들기도 해야 되고 예. 사람들을 부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말 뭐 얘기만 들어도 뭐 너무 궁금해지고 예, 또 혼자 또 이렇게 지금까지 다 꾸려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어떻게 보면 종이로 빛을 만드는 아름다운 직업 아닙니까? 예, 예. 네, 우리 조성옥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들이 우연히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오, 오케이 할 수 있지. 사업이라는 첫발이었었는데 좀 무모한 도전이긴 했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사실. 그 정보들을 누가 빨리 알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의 개념이 아니고 너무 힘든 막노동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한지로 바탕으로 한 예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저는 처음에는 디자인을 전공했고요. 그러면서 우연한 기회에 한지라는 재료를 접하게 되면서 대학교 3학년 때 공모전에 출품을 했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 걸려서 그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 작품을 이제 고교 동문전이라는 곳에 내게 됐었죠. 근데 그걸 본 저희 선배가 야, 너 서울에 있는 어떤 사장님 한번 만나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 겨울방학 때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들의 이미지를 보여드렸더니 이거 한번 스몰 사이즈로 만들 수 있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죠. 사실은 제가 좀 안 되는 거 없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겨울 내내 그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장님께 드렸었죠. 그 다른 금속 공예를 하는 작가랑 조인을 해가지고 콜라보를 해서 그 작품을 드렸었는데 그때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나 보더라고요. 잘. 그래서 저한테 그분이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아직 대학교 4학년 1년이 남긴 했지만 우리 회사에 와서 같이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라고 저한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면 주중에 학교 나가는 날은 나가고 주말에 와서 일을 해라. 그래서 제가 처음 간 게 그분이 저한테 원주에 있는 한지 공장에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한지 뜨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랑 먹고 자고를 했었어요. 그 처음부터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분들이랑 있으면서 그때 한지를 개발했었죠. 개발했는데 그분이 제가 이제 원단에 대한 것들을 새로운 뭐 코팅 기법이라든지 왜냐면 한지는 먼지가 많이 날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없애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만들어낸 게 사실 한지 지갑의 원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닥스를 만드는 공장에 원단을 제공해주고 그 안에는 가죽이지만 겉은 한지가 돼 있는 한지 지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뭐 흔히 아시는 신라호텔이라든지 그 호환미술관에서 일본인들을 상대로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었는데요. 사실은 단점이란 게 있죠. 사실 가죽은 계속 쓰면 쓸수록 되지만 한지는 몇 번 코팅을 하게 되니까 끊어지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그런 단점이 있어서 한 5천 개 정도 생산하고 그만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한지 공예품들 많이 보시잖아요. 한지 박스 같은 거. 거기에 뭐 칠도 하고 막 그러면서 인사동감 많이 있는데 사실 그거에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판지입니다. 종이. 아주 두꺼운 종인데 그거를 일주일에 몇 번씩 뭐 1톤씩을 옮기는 경우도 있고요. 이게 디자인의 개념이 아니고 너무 힘든 막노동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1년을 조금 넘게 다니다가 그 회사를
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뭐 삼성동에 있는 벤처기업에 입사 지원해가지고 참여를 했었는데 가보니까 디자이너를 뽑는다고 그래서 갔더니 자동차 판매를 하는 거더라고요. 온라인으로. 그래서 이틀 만에 그만두고 나오기도 했었고요. 선배들이 우연히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너 그때 뭐 한지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개발했던 게 있는데 우리 한번 우리 회사랑 같이 조인을 해서 새로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지 않겠냐.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개발비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너도 투자를 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제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아버지가 집을 이사를 하시려고 돈을 가지고 계신 게 있었는데 그걸 제가 단기로 좀 빌렸었죠. 사실은 뭐 어린 나이였기도 했고 사업이라는 첫발이었었는데 좀 무모한 도전이긴 했었습니다. 근데 뭐 한지를 가지고 그때 말씀드렸던 그 한지 지갑을 만들던 원단을 가지고 조금 더 유연하게 만든 거죠. 주머니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주머니 형태를 가지고 뭐 버섯 모양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봤는데 그 복주머니 모양이 제일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 겹을 겹쳐서 제가 그때 특허를 출원하게 됐었죠. 그 한지를 가지고 새로운 원단을 만들어낸 거죠. 한지 주머니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원단을 만들긴 했는데 그 주머니를 하려면 재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재봉할 공장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해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머니 들고 다녔죠. 그 팬티 만드는 공장 아시죠? BYC 막 그런데. 그러면 거기서 그 공장 내에서 제작하는 것도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부업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지가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자르기도 해야 되고 박음질도 해야 되고 뒤집기도 해야 되고 끈도 끼워야 되고 너무나 과정이 많은 거죠. 근데 그 원단을 재봉하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원단을 만들 공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럼 어떻게? 공장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공장을 시골에 있는 창고를 빌려가지고 주변에 계신 저희 친척 분들하고 동네 아주머니 분들하고 해서 한 20분 모이셔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주무르셨어요. 주무르고 짜고 짜는 기계는 아버지가 만들어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농협이라는 기업에 향기 마케팅을 제안하면서 향랑이란 걸 4만 개를 납품을 하게 됐습니다. 전국에 있는 농협에서 향기 마케팅을 제안한 거죠. 감성 마인드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사실은 신문에도 좀 나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그 이제 그곳에서 필요하면 추가 주문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선배들 보시면은 암냄새 같은 거 없애시려고 그 한지에다가 향을 싸가지고 다녔지 않습니까? 천궁, 당귀 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원리의 그 기본에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 초기 사업에 대해서 아버지의 원금을 드리고 차를 한 대 뽑을 수 있는 정도를 벌었으니까요. 괜찮은 것들이었죠. 근데 제가 그 이후에 추가적인 주문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다니던 인맥들을 찾아다니게 됐습니다.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근데 사무실도 필요하고 뭐 필요한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가진 돈도 없고. 그래서 아는 지인 소개로 어떤 사람이 사무실을 쓰고 있는데 그곳에 책상 한 공간을 쓰는데 30만 원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매달 30만 원씩 내면서 사업자를 책상 하나 놓고 컴퓨터 한 대 놓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제가 미대를 나온 것도 알고 뭐 패키지라든가 뭐 명함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 한지를 이용한 뭐 박스라든가 그런 것들 할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패키지에 대한 개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도와주게 됐는데 그 압구정동에 있는 그 로드샵에 선배가 샵을 오픈하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운 패키지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돈은 적게 드는 거. 모든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쁜데 돈은 조금 드는 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하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조업이라는 개념들을 시작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과정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을지로 청계천에 있는 인쇄 공장부터 부업하는 아줌마들까지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쁜 디자인의 패키지를 만들어줬죠. 그랬더니 그걸 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그 선배 가게를 찾아갔는데 옆에 가게에서 놀러 오셨는데요. 저보고 이것 좀 해달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수입 제품의 패키지를 시계 같은 걸 판매하는 회사였는데 패키지까지 수입을 하지 않더라고요. 패키지는 국내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패키지에 좀 고급스럽게 가죽을 덧붙여서 그쪽에 이제 납품을 하게 해주게 됐었죠.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초기였지만 그쪽 압구정동에 있는 노드샵들을 제가 웬만한 곳들을 쇼핑백, 명함, 패키지 그런 것들을 다 해주게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디자인 사업을 하면서 사실 저도 모르게 저한테 많은 돈들이 현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관리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실패 아닌 실패를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 관리를 못 해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대학원도 제대로 졸업 못하고 뭐 그러면서 방황을 좀 했었죠. 한 1년 정도. 하지만 사업을 접을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게 제가 취업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괜히 학벌만 높아졌고 어디서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나이도 더 먹었을 뿐더러. 그래서 작가 활동을 한번 열심히 해보자. 내가 원래 하던 게 그거 아니냐. 패키지도 만들고 박스도 만들어주고 한지로 된 것 만들고 한지를 이용한 것뿐이지 꼭 한지로 가진 패키지를 만들지는 않았었거든요. 한지를 이용한 비슷한 것들, 느낌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전통적인 느낌으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힐튼 호텔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또 초대전을 하게 됐었죠. 한 2달 동안 전시를 하는데 거기 외국인 이사가 힐튼 호텔 외국인 이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딱 와가지고 야, 네 거 이만한데 제가 뭐 영화가 잘 안 되니까 이만한데 너 이렇게 만들 수 있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만한 걸 이렇게 크게 만들 수 있냐? 오, 오케이 할 수 있지.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은 매니지먼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쪽에 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돈은 적게 쓰고 많이 벌어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면 여기 있는 등 전체를 다 바꿔줘. 네가 만든 가수로. 근데 사이즈가 하나에 2만씩 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디서 만들어요? 만들 공간이 없죠. 저는 책상 한 칸 쓰고 있는 공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었죠. 야, 그러면 나 이거 있잖아. 이벤트를 할게. 내가 직접 만드는 걸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게. 그랬더니 그래. 야, 좋지. 너 여기서 드로잉도 하고 보면서 만드는 거 내가 걸어주기도 할게. 그랬더니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직접 만들면서 디자인해서 걸어주게 됩니다. 사실 그게 시작이었고 그 뒤로 뭐 다른 호텔들에서 연락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그때는 입소문이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그 영역적인 부분들을 조금 확대를 해서 저는 이미지를 업그레이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표면 디자인이라고 하죠. 저는 논문도 한지를 이용한 서피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표면 디자인 연구라고 해서 그것들 논문을 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선아리랑이라든지 뭐 저번 주에 끝난 부산 광안리 어방축제에 제가 디자인한 등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뭐 500개, 1000개씩 해서 거기에 사람들이 소원을 적고 제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그 사람들한테 도면을 보내주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소원을 적어서. 앞으로 계획은 생활에 유용한 등들을 디자인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인테리어 소품 쪽에는 생각은 많이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하지는 못했었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제가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기술적인 부분들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웬만한 전기 기술자보다 제가 전기는 더 잘 만집니다. 그래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세상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 정보들을 누가 빨리 알아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사실은 해본 적은 없지만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저한테는 길거리에서 얻은 길거리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러 쌓아놓은 제 지식, 연락처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앞으로도 더 많은 일들을 할 거고요. 앞으로 이벤트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많은 일들을 할 걸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강연 잘 들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한지 공예 조형가 예. 지금 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예. 좀 또 궁금한 건 일단 대한민국의 한지 공예 조형가 하시는 이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예. 전통 공예는 아니거든요. 예. 퓨전업이라는 스타일로 예. 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건데 네네네. 우리나라 전통 공예는 사실은 종이 붙이기 공예라고 보시면 예. 됩니다. 예. 장 만들고 종이를 붙여서 뭐 거의 오칠도 하기도 하고 예. 하지만 저는 사실은 한지는 그냥 화면일 뿐이지 네. 한지라는 재료를 제가 좋아해서 한지라는 걸 쓰는 거지 예. 한지 공예가는 아닙니다. 저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조금 많이 헷갈리기도 하고 저도 그렇죠. 사실. 맞습니다. 아직 예. 정립이 된 단어도 예. 아니고 예. 예. 그러면 그 많이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래도 굉장히 뭐 전국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본인이 따로 마케팅 전략을 뭐 세우시거나 아니면 그런 게 있나요? 제안을 하죠. 제안을. 예. 예. 이런 제안서 같은 거 이런 경우가 예. 있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홍보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일일이 합니다. 또 영업을 혼자 이렇게 다 하시는 거예요? 소개를 좀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오래 하다 예. 보니까. 예. 그러면 이게 다 모든 이게 창작의 고통은 뭐 저도 개그맨이라서 예.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 아이디어를 많이 이렇게 얻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맞습니다. 아이디어적인 영감은 어디서 많이 얻는 편이세요? 사실 아이디어는 실생활에서 많이 얻는다고 할 수 있죠. 네네. 주변 환경이죠. 굉장히 형식적인 말이네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물론 그렇긴 예, 한데. 물론이겠죠. 그래도, 저는 사실은 예. 그 시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사실 경험들을 바탕으로 작품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네. 본인이 뭐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예. 가장 애착이 가는 활동은 뭐가 있을까요? 한지를 이용한 그 인테리어 소품들 같은 거를 좀 앞으로 제작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요즘 빛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LED의 발전으로 인해서 빛에 대한 쓰임새도 굉장히 많아졌고 하지만 그 LED를 잘 활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사업 계획은 사실은 인테리어 등들을 만들고 싶은 게 제 사업 계획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계획은 했었습니다. 조금 더 넓은 범위를 생각을 하시고 계시는군요. 예. 이런 근데 사실 이게 예술이나 어떤 디자인 관련해서 예. 창업이 또 예. 이렇게 어떤 전문적으로 또 활성화가 돼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술 디자인 이쪽 관련해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 창업가 분들에게 어떤 뭐 하고 싶은 조언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근데 예술 쪽은 예. 정말 저도 많이 경험을 했지만 여러분들 그 도자기 머그컵 필요해서 혹시 사시나요? 선물 주면 받으시죠? 어, 사실 그런 개념이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술 작품들을 보기는 좋아하지만 구매하려고 하는 의사들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새로운 실생활에 밀접돼 있는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처음에 초창기 1, 2년 돼서 이 작품이 성공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건 아니거든요. 예. 너무 사실 정말 예술은 고달프고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예.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지만이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을 예, 거라고.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분들이 그러니까 예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들은 우선은 예술가적인 성향들을 좀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인드들이 예. 예술가들은 사실 되게 고집이 세거든요. 예, 맞아요. 마음을 안 열어요. 예, 뭐 제가 그런- 옆에서 누가 얘기를 해줘도 예. 이건 아니야라고 아, 얘기를 예. 해도 예. 그거를 절대로 열지 않으십니다. 예. 근데 굉장히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 예. 완성도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예술 작품도 제품이 되거든요. 이제는 네. 소비자들한테 가게 되면 그러려면 아집을 버리셔야 될 것 같아요. 예술가들은 예. 정말로. 근데 너무나 강해요, 사실은.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아집은 어떻습니까? 저도 강합니다. 예. 예. 그래서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표님에게 한지 조형이란 무엇입니까? 한지조용은 저에게 꿈입니다. 꿈. 예. 매일 밤 꿈을 꾸듯이 저는 몽롱한 상태에서 아름다움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표님에게 다시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예. 대표님에게 예술이란 무엇입니까? 예술이요. 제가 평생 해야 될 거, 음, 죽을 때까지 해야 될 거, 예. 정년이 없는 거. 예. 예술 창업. 예.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은 길입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꾸준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요즘은 정말 아까 스마트폰을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걸 뭘 만들기 위해서는 세 군데만 딱 알아보면 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견적 비교도 그렇게만 해보면 되니까 수많은 정보를 누가 빨리 활용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 작품도 기술과 많이 접목이 돼야지만이 새로운 작품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또 한지 조형은 앞으로 나의 꿈이다라고 예. 얘기하셨는데 앞으로 그려나가실 런웨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으로는 뭐 제가 앞으로 그 새로운 그 부분들을 창업적으로 또 다시 연결시킬 건데요. 새로운 창업은 아니고요. 그 분야를 조금 넓히는 거죠. 네, 네, 인테리어 조명이라든지 네. 뭐 효과적인 이미지들을 어필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표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작품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네, 뭐 그런 날이 있을 겁니다. 예, 예. 예, 언제나 또 새로운 길을 향해서 열심히 또 이렇게 달리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을 저희 런웨이도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성옥 대표님의 강연 속에서 제가 짧고 굵게 느낀 게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주변을 주의 깊게 살피다 보면은 달려갈 땐 보이지 않던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사실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공감하시나요? 여러분들도 모두 다 파이팅 하십시오.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